미용실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공자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목표를 좀 정하잖아요. 목표를 정할 때 저번 달에 내가 이 800을 했다. 그럼 이번 달에 내가 한번 900을 해볼까? 1000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목표를 잡잖아요. 그 목표를 잡는 거를 계산 방식대로 하고 그냥 단순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목표 방식대로 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대화를 좀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매달 저희 직원들, 본점에 있는 직원들이나 가맹점에 있는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는데 보시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자, 우선은 제방 목표를 먼저 정하실 건데 목표를 정할 때 매출을 먼저 그리지 않아요. 매출은 제일 마지막에 쓰고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방 목표입니다. 제방 목표를 잡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저번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올해 3월인데 저번 달에 2월 달에 한 달 동안 내가 받은 총 고객수 있죠. 한 달 동안 총 받은 고객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한 달 동안 2월 달에 받은 고객 숫자가 총 30명이라고 할게요. 한 달 동안 총 받은 고객의 숫자가 100명에서 30을 뺐을 때 그러면 70이 남잖아요. 그러면 남은 고객수 70명에서 저는 재방 전환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제가 외부에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이 영상 보시면서 원장님 또는 디자이너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객을 받으면 과연 몇 명이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몇 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질문들이 이제 대답이 되게 다양해요. 보통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 2, 1, 땡. 자, 아마 보통 거기다가 그래도 한 5명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미용을 하면서 5명 이상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전환율이 10에서 20%도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뭐 한 곳에서 막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연 이탈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고객 수를 받아서 이 고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그 손님만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신규를 받고 재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신규가 재방을 밀어내고 이 재방은 딴 데 또 가고 또 이제 또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린 방식은 내가 재방 고객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하시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방이 빨리 쌓이고 어느 정도 고객 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규 고객을 안 받으셔도 코로나 같은 이제 또 질병이 생겼을 때 그분들은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내 재방 고객이 많은 사람들은 타격이 없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70명이 남았죠. 그 70명에서 저는 보통 전환율이 재방 고객이 1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성장률은 저는 30에서 40%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전환율이 가장 높았던 친구가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0%에서 40% 하는데 100명 이하일 때는 40%로 가고 100명 이상이 넘어갔다. 그럼 30%, 그 다음에 이제 한 150명이 넘어갔다. 그때 20%.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줄여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나머지 70명에서 거기서 곱하기 40%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라고 했을 때는 70명에 대한 30%는 21명, 40%로 했을 때는 70명에 대한 40%는 28명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내가 받았던 재방의 총 고객수가 30명이었잖아요. 여기다가 30%면 21명을 더하거나 또는 40%면은 28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30% 기준 한다면 30명하고 21명하고 붙이는 거죠. 그러면 총 이번 달에 예상 목표 재방 고객 수는 51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재방 목표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 목표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한 달에 내가 총 고객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소개 고객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자, 지금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잖아요. 아마도 막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 3, 4명? 뭐 4, 5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이름 대고 나한테 제 방으로, 아니, 소개로 이렇게 지정하고 오는 소개 고객이 사실 한 달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서예요. 많은 선생님들 또는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조금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 오시는 고객마다 소개를 해달라, 가실 때마다 소개를 해달라, 이 말을 입버릇처럼 좀 붙이시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계속 그렇게 언급하고 어필하고, 난 소개 손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소개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소개 비율은 저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저번 달에 내가 받은 총 고객수 100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경 써서 조금 소개만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한다면 소개 비율은 보통 10에서 저는 15%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가장 데이터가 좋았던 친구가 28%까지 나왔어요. 100명이면 28명이 소개했던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데이터지만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얘기하고, 샴푸하면서도 소개, 시술하면서도 소개, 나갈 때도 소개,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또 소개 꼭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계속 메아리처럼 소개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게 해주고, 머리하고 누가 예쁘다면 너 여기 가볼래?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객단가 목표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을 목표로 처음부터 잡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해요. 마음 상하게 안 하면서 이 친구가 매출이 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의 면담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객단가는 뭐 원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총 매출액에 나누기 고객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객단가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서 저번 달에 우리가 고객 몇 명 받았죠? 맞아요. 100명이에요. 그럼 100명이라 가정하면 매출 500만 원 나누기 100명을 하면 한 명당 건단가, 객단가는 5만 원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객수가 잘 안 늘어나거나 뭔가 좀 다르게 방법을 바꾸고 싶어요. 사실 매출이 높기 위해서는 객수가 많거나 객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객단가도 같이 올려주는 건데, 저의 객단가 늘리는 방법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 원만 상승해도 사실 매출이 100만 원이 더 오르게 되거든요. 아주 사소하지만 세트 메뉴 구성을 늘리고, 뭐 커트를 했을 때 뭐 만 원만 추가하게 되면 뭘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살짝 새치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좀 다운이 살짝 가볍게 좀 필요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 있죠. 만 원만 올릴 수 있는 세트 메뉴만 늘려도 객단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 펌이나 염색 같은 걸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기본적인 케어를 좀 해주고 1만 원만 객단가를 상승시켜도 뭔가 매출이 좀 달라진 거예요. 같은 고객 수를 받아도. 사소한 서비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처럼 머리가 뜨는 사람들이 다운펌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다운펌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왜 돈 주고 하지? 그냥 뭐 불편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다운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내 머리가 원래 이랬으니까 거기에 대해 적응이 돼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게 차분하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 다운펌 하니까 좋은데, 처음에 비용이 안 나가더라도, 비용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한번 경험을, 사소한 거더라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로 저도 이제 계속 커트만 하는 손님이 있었는데, 한 번은 너무 한가해서 오늘 시간 혹시 괜찮아요? 이러고 괜찮다고 해서 전체 파마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객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시술 전환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손님들한테 눈탱이 친다 이게 아니라, 손님들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객단가도 상승되고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매출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제방 고객하고 소개 고객 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객단가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이 형성이 되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재방 목표가 총 51명이 됐어요. 30% 목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개 고객이 우리가 아까 10% 했으니까 1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51명에다가 더하기 10명. 그러면 61명이죠. 그리고 저번 달에 받았던 총 고객 수가 10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방 30명을 뺀 나머지 객수가 7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70명하고 재방 고객 수하고 소개 고객의 이제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 예상 고객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총 예상 고객 수가 지금 현재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131명이 나와요. 자, 131명에다가 곱하기 이제 객단가 목표 있죠. 객단가 목표가 아까 전에 우리가 6만 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만 원만 더 올리는 거. 전월에 우리가 매출 500을 100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31명을 해서 객단가 만 원만 상승하니까 매출이 얼마까지 오르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객단가 6만 원, 값은 786만 원이 나와요. 저번 달보다 매출이 지금 286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그리고 객수는 지금 31명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방식을 접근하게 되면은 디자이너도 기분이 안 나쁘고, 그러면 나 이번 달에 재방 고객 수를 21명만 늘려보자. 더 노력해보자. 그리고 소개 10명만 꼭 만들어보자. 아예 애시당초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매출을 500만 원에서 너가 한 700회, 800회 이거는 매출 200만 원이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고객 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듣는 대상자도 좀 덜 부담스럽고 그러면 나는 일단은 객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자. 그리고 원장님들은 재료값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서비스를 계속 해줘라. 이런 거를 경험시켜줘라. 그러면은 계약 단가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보통 보면은 매장들마다 뭐 회원권이나 선불권들 제도들 있죠. 사실 저희 매장에서 저는 선불권을 많이 팔아라 라고 장려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선불권은 전체 매출에서 지금 예상 목표 매출 있죠. 786만 원에서 그 매출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매출 대비 거기서 20% 내지 아무리 많아도 30%까지만 판매를 해라라고 권장을 해요. 너무 선불권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이 친구가 매출의 기복이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심해요. 평타를 치고 계속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리고 선불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재방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기복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보통 매장마다 선불권을 판매하는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전체 예상 목표 매출에서 그럼 786에서 저는 20%로 가정을 해볼게요. 157만 2천 원이 나와요. 30%면 235만 8천 원이 나와요. 매장마다 선불권 금액이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30, 60, 9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선불권 객단가가 판매되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에서 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쉽게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한 4개 내지 5개 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예상 매출에서 한 20, 30% 정도가 평균치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할 수 있는 매출액 금액은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원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달에 500을 했는데 너 이번 달에 1000만 원 해 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너 저번 달에 고객 수가 100명 정도 됐는데 재방객 수가 30명이니까 우리 성장률 30%만 가서 21명만 늘려보고 그래서 재방 목표가 너 총 받은 객수가 거기서 70명에서 다시 재방시킬 수 있는 거 20명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하고 그리고 소개 고객을 조금 늘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와서 한 달에 네가 받는 고객 중에서 딱 10% 그래 10명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객단가도 너가 맨날 커트만 오니까 그 커트 손님들이 뭔가 다른 걸 더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서비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시고 그러면 목표 매출이 나오고 선불권 비중은 한 이 정도니까 너 한 달에 진짜 너를 위한 완벽한 네 VIP 고객은 한 4명에서 5명만 계속 꾸준하게 가보자. 그럼 너도 평균적으로 매출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네 급여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목표치를 계산을 하면 원장님들도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디자이너들도 거부감이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게 되면은 손님들한테 소위 말하는 옵션치기 이런 거를 안 하게 되죠. 제가 말하는 옵션치기라는 건 진짜 눈탱이 치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되게 비싼 거 말하고 이런 걸 해라 저거 해라 클리닉 해라, 클리닉이 필요 없는데도 막 클리닉 하세요 뭐 하세요,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고 부담을 주니까 제 방에 절대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들어온 디자이너, 초급 디자이너, 아직 자리 못 잡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리 잡기 할 때 제일 그 얘기 많이 해요. 매출을 목표로 주지 않아요. 그냥 객수만 얘기하고, 객단가도 처음에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객단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전 줄이기예요. 너가 객단가가 너무 높아서 제방 고객이 안 잡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서 질문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550 원장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